우선 당독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물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인데요. 메칠글리옥살은 아미노산과 당이 서로 결합돼서 이 중간 물질을 만들 때 이 중간 물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탄소 2개를 가진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탄소 2개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이 작은 물질인 메칠글리옥살이 당독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옴으로써 이 물질이 다시 또 이 아미노산들과 결합을 한다든지 체내에 있는 여러 조직과 결합해서 또다시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분자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분자인 메칠글리옥살은 이동이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여러 곳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추신경계라든지 이런 곳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독소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당독소 중간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메칠글리옥살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메칠글리옥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메칠글리옥살을 분해시키고 우리 몸에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독소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종화된 물질들은 사람 몸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인 이 메칠글리옥살과 같은 그런 성분들은 몸에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즉 메칠글리옥살이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체내에서 분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이 메칠글리옥살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당독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중간에 당독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메칠글리옥살을 키로 삼아서 그거를 분해하고 흡수를 방지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독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칠글리옥살은 어떻게 보면은 불티와 같습니다. 이 불도 무섭지만 정말 불티는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멀리 움직여가는 이러한 불티들은 어디론가 침투되어 제2, 제3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칠글리옥살은 당독소 중간 물질에서 분리되어 또 다른 단백질 등에 부착되어 제2, 제3의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고 단백질과 지방들을 변성시킨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메칠글리옥살은 이 프로퍼게이터가 되죠. 당독소와 이 음식물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면은 결국 이 메칠글리옥살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칠글리옥살은 당독소 중간 물질이지만 이 도미노처럼 연속해서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간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메칠글리옥살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인체에는 30에서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메칠글리옥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이런 당뇨와 같은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메칠글리옥살과 HbA1c는 대단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몸의 이 적혈구에 메칠글리옥살이 이렇게 결합되게 되면은 이 적혈구는 모양은 적혈구이지만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적혈구가 되는 HbA1c가 되는 거예요. 메칠글리옥살의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멀티오간 페일리어의 주범입니다. 여러 장기에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주로 이 혈관과 심장, 신장, 중추신경계, 호흡기, 간 등 우리 몸의 주요한 장기에 기능 부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기관들의 조화로운 그런 항상성을 가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핵심 장기들 기능 부전이 되면은 노화를 넘어서 어떤 질병 상태에 쉽게 이를 수가 있습니다. 메칠글리옥살은 이러한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한 조직들로 되어 있는 이런 장기들이 메칠글리옥살과 같은 물질에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 경화가 일어나기 단단해져요. 간에 경화가 일어나면 간 경변이겠죠. 췌장에 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 경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경화가 일어나면은 각종 소화불량과 어떤 위염, 위암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몸은 다 부드러워야 돼요. 탄력성을 가져야 되고 또 완충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당독소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스티프니스, 이런 경직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병이 되기 쉽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메칠글리옥살은 GAPDH라는 효소를 억제하는데요.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먹은 당을 분해시켜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다 넣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간 매개 물질이 파이루베이트입니다. 피부루산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만들어내는 효소예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참여하는 이 GAPDH를 이 메칠글리옥살 MGO라고 합니다. MGO가 차단하게 되면은 파이루베이트의 양이 적어지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그림에서처럼 이 화덕에서 장작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화덕에 장작을 넣지 않는 것 같죠. 화덕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장작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루산을 많이 만들어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의 화덕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우리 몸의 어떤 질병 상태가 되기 쉽게 되겠죠.